눈송이가 하염없이 창문을 때렸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 낡았지만 정갈한 다차 안에서 안나 페트로브나는 뜨개질 바늘을 잠시 내려놓았다. 72해의 겨울. 남편 알렉세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는 겨울이었다. 정막은 이제 그녀의 가장 익숙한 친구였지만 때로는 숨막히는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다. 벽난로에서는 자작나무 장작이 타닥거리며 온기를 뿜어냈지만 안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데우지는 못했다. 창밖은 온통 하얀 눈 세상. 지평선 너머까지 끝없이 펼쳐진 자작나무 숲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거대한 고립감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각자의 삶을 꾸렸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안나는 손녀가 가르쳐준 낡은 컴퓨터 앞에 앉는 시간이 늘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나 때울 요량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하게 마우스를 움직여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우연히 황혼의 벗이라는 이름의 노년층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시를 올리고 오래된 노래를 공유하는 곳이었다. 안나는 그곳에서 조용히 다른 이들의 글을 읽으며 작은 위안을 얻곤 했다. 어느 날 안나가 무심코 올린 짧은 정원 가꾸기 소회에 댓글 하나가 달렸다. 드미트리라는 이름이었다. 안나 페트로브나, 당신의 글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한때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 큰 낙이었지요. 그의 문장은 정중했고 어딘지 모르게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안나는 답글을 달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이와의 대화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말에는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드미트리 씨. 정원은 제게 작은 기쁨을 주지요. 짧은 답글을 남긴 후 안나는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칠 뒤 드미트리로부터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당신의 정원 이야기나 좋아하는 시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메시지창에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안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이 지독한 외로움에도 작은 창문 하나쯤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안나와 드미트리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매일 저녁 벽난로 앞 흔들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켜는 것이 안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드미트리는 자신을 퇴역한 육군 장교이자 지금은 상트페르부르크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지내는 60언저리의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다정했고 안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안나가 좋아하는 체호프의 단편이나 푸시킨의 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깊이 공감해 주었다. 안나는 수십 년 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안나, 당신의 글을 읽으면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아요. 드미트리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안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었다. 그는 안나가 젊은 시절 교사였다는 말을 듣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당신의 눈빛에서 그 지혜와 따스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나는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드미트리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 그는 늠름하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이때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지금은 그저 평화로운 황혼을 꿈꿀 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과 현재의 고독이 함께 묻어나는 듯했다. 안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고독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딸 타티아나에게 드미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냈을 때 타티아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안나는 딸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다. 넌 뭘 안다고 그러니? 드미트리 씨는 아주 교양 있고 점잖은 분이야. 내 아빠처럼 말은 없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타티아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안나는 애써 그 눈빛을 외면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나는 드미트리에게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그의 마지막 인사를 받아야 잠이 들 수 있었다. 그가 들려주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풍경,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본 렘브란트의 그림 이야기, 차이콥스키의 음악에 대한 감상은
안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드미트리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그리 외롭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미트리의 메시지 톤이 조금 달라졌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고 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안나, 미안하지만 혹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 어린 손녀가 갑자기 심한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조금 부족해서요. 정말 면목 없지만 당신 외에는 부탁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서. 안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돈 문제였다. 순간적으로 타티아나의 걱정 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 드미트리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토록 다정하고 신사적인 사람이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했을까. 손녀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드미트리 씨?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타자를 쳤다. 드미트리는 생각보다 큰 액수를 말하지 않았다. 안나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쌈짓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손녀가 건강을 되찾으면 꼭 당신께 인사시키겠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는 듯했다. 안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송금 사유를 묻자 안나는 잠시 망설이다. 친척 아이 병원비예요 라고 둘러댔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껴졌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알렉세이도 하늘에서 이해해 줄 거야. 돈을 보낸 후 드미트리의 메시지는 더욱 다정해졌다. 그는 매일같이 손녀의 상태를 알려주었고 안나의 건강을 챙기는 따뜻한 말도 잊지 않았다. 안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안나의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했고 그가 걱정하면 함께 걱정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드미트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는 그가 아끼던 오래된 카메라를 도둑 맞았다는 것이었다. 그 카메라에는 제 젊은 시절 추억이 모두 담겨 있는데 새로 하나 장만하려니 형편이 여의치 않네요. 그의 한숨 섞인 메시지에 안나의 마음은 또다시 약해졌다. 이번에도 안나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드미트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타티아나가 주말에 다차를 찾았을 때 안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딸은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안나는 손살을 쳤다. 아니, 괜찮다. 그냥 겨울이라 좀 으슬으슬해서 그런가 보다. 타티아나는 어머니의 노트북 옆에 놓인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은행 계좌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드미트리 볼코프. 타티아나의 미간이 좁혀졌다. 엄마, 이 사람한테 돈 보내신 거예요? 타티아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안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니.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 사기꾼일지도 몰라요. 닥치거라. 드미트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모녀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타티아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차를 떠났고 안나는 홀로 남아 흐느꼈다. 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복받쳤다. 그날 밤 드미트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안나,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 어디든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언젠가 함께 작은 집을 얻어 여생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가꾸는 정원을 함께 돌보고 벽난로 앞에서 시를 읽으면서요.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안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안나는 눈물을 닦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드미트리만 있다면 괜찮아. 그는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금전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당신을 만나러 가기 위한 여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안나는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다.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가 곧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약속,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환상이 현실의 불안감을 덮어버렸다. 어느덧 통장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마지막으로 큰 금액을 요구했다. 안나,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할 아늑한 보금자리를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났다. 안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이 돈을 보내고 나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하지만 드미트리와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인출하러 은행에 가는 길, 안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창구 직원은 큰 금액을 인출하는 안나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사기가 많아서요. 직원의 말에 안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로 필요한 돈입니다. 돈을 받아든 안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차로 돌아온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다. 드미트리에게 송금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드미트리의 프로필 사진이 보이지 않았다. 메시지 창에는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안내 문구만 떠 있었다. 안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몇 번이고 새로 고침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드미트리가 사라졌다. 그때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타티아나가 다차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프린트된 종이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 사람 보세요. 엄마가 말한 그 드미트리라는 사람, 사진 전부 도용된 거였어요. 이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광고 모델 사진이라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타티아나의 외침이 안나의 귀에는 멀게만 들렸다. 그녀는 멍하니 딸이 내민 종이를 바라보았다. 드미트리가 보내주었던 그 늠름한 군복 차림의 젊은 시절 사진. 그 옆에는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다른 옷을 입고 웃고 있는 광고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정했던 목소리, 따뜻했던 위로, 함께 꿈꾸었던 미래까지도. 안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속았는지 깨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글자만 선명했다. 마치 안나의 지난 몇 달간의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처럼. 안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텅 빈 다차 안, 벽난로의 불씨는 이미 사그라든 지 오래였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온기마저 낯선 사기꾼에게 모두 빼앗겨버린 허탈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깊은 자책감에 숨이 막혔다. 지난 몇 달간 주고받았던 메시지들, 그 안에 담겨있던 설렘과 기대가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타티아나는 말없이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딸의 따뜻한 체온이 그리고 나지막한 위로의 말이 얼어붙었던 안나의 마음에 아주 조금씩 스며드는 듯했다. 안나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다. 수치심, 분노, 슬픔, 후회.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쏟아져 나왔다. 며칠이 지났다. 안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타티아나는 묵묵히 어머니 곁을 지켰다.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말없이 벽난로 앞에 앉아있기도 했다. 타티아나는 어머니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어머니가 스스로 상처를 추스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금은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안나는 타티아나가 사다 놓은 새로운 뜨개실을 만지작거렸다. 아직 무엇을 떠야 할지 정하지 못했지만 부드러운 실의 감촉이 나쁘지 않았다. 엄마, 봄이 오면 다시 정원을 가꿔보는 건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타티아나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안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어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또한 깊은 애정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안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삶은 끝나지 않았다. 깊은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또한 언젠가는 희미해질 것이다. 창밖의 자작나무 숲은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외롭고 쓸쓸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쯤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지도 몰랐다. 그의 겨울,
안나 페트로브나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그녀는 잊고 지냈던 가족의 사랑을 확인했고 절망의 끝에서 아주 작은 빗줄기를 발견했다. 다차의 벽난로에 다시 불이 지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안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딸 타티아나가 있었고 창밖으로는 머지않아 찾아올 러시아의 봄이 희미하게 손짓하고 있었다. 푸른빛으로 반짝이던